일명 특급 정보야. 몇 번 망했죠? 9번째입니다. 정말 참혹할 정도로 하면 망하고. 창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실은 공짜는 없거든요. 어차피 인생엔 안전성이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쓸 것 같아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성공만 하면요, 꿈도 이루면서 이 머니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 두 글자가 주는 유혹이 굉장히 달콤한데요. 하지만 사실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런웨이에서는요, 좋은 결실 맺고 있는 청년 창업가의 강연을 통해서 좋은 정보, 일명 특급 정보야. 특급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강연자를 먼저 모시기 전에 촌철살인 멘트로 성공 포인트를 요목조목 짚어주실 어드바이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유중희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 같아요. 우리 네. 유중희 대표님한테 저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합니다. 네. 네, 특히 요즘에 뭐 창조경제 때문에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오고 이메일도 보내고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창업해라.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다는 거는 이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할 수 있어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창업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지 어.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비슷하네요. 저도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저 개그맨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개그맨이 될까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얼굴을 딱 보고 개그맨이 딱 될 얼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하라 그러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개그맨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개그맨이 네.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창업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나요? 우리 유중희 대표님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업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중희 대표님 만나가지고 딱 이제 질문할 게 딱 정해졌네요. 그죠?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요런 아이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지 물어보면 그때 이제 요목조목 딱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무턱대고 여러분 그냥 꿈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오늘 좋은 정보, 특급 정보 한번 저희들이 기대해 보면서요. 청년 창업 런웨이 첫 회 손님부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창업계에서 이분 화제입니다. 본인도 웃고 계시는데요. 이승건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본인도 지금 뭐 청년 창업계에서 이분 화제입니다 하셨는데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뭐 저는 아직 미약하고요.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운이 좋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서 웃게 됐네요.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뭐 예능 프로그램, 토크쇼 이런 데 보면 첫 회 프로그램 게스트가 보통 빵빵하고 셉니다. 그죠? 와, 첫 회 봤어? 대박이야 이러는데 첫 회 우리 이승건 대표를 모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뭔가 있을 겁니다. 왜 본인을 첫 회로 굳이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을까요? 왜 간택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제가 원래 이제 치과 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 하면서 그 길 포기하고 창업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창업의 어떠한 뭐 험난한 길을 뛰어드는 입장에서 좀 이제 좋은 케이스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된 것 같네요.
진짜 말씀 잘하신 게 저도 지금 딱 얘기하는 순간 그래 치과 의사 하면 너무 유능한 직업이고 다들 막 진짜 되고 싶어하는 선망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네. 또 특히 그 치과 의사를 관두시고 창업을 하시게 되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뭐 그거는 조금 이따 강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열에서 딱 첫 해 모셨군요. 이렇게 네. 빨리 뭐 싹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치과 의사를 하다가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치과 의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나 뭐 월급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많이 벌었죠. 지금의 10배쯤 벌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 근데 왜 관뒀는지는 뭐 강연할 때 얘기한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분 뭐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혁명을 몰고 온 청년 창업가입니다. 저도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네. 요 정도까지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첫 회에 모신 우리 이승건 대표님, 자 어떤 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이승건 대표의 도전기, 성공기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맴씨분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어떤 특별히 성공을 하고 있다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이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 보이십니까? 23459. 보통 이제 강연을 이렇게 숫자로 시작하면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여기 특이한 게 없고요. 제 치과의사 면허번호입니다. 제가 23,459번째 치과 의사하고요. 실제로 2007년에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군 생활 중에는 치과 의사로서 더 잘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치과 의사 면허도 따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력을 하다가 군대를 마치자마자 바로 소집 해제된 다음 날인 2011년 4월 21일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입니다. 과정과 실제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Function of Reason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고 잘 살고 더 잘 살라. 이게 사실 인생의 목적이라고들 하지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사는 것 자체만 신경을 썼다면 저기 설악산에 있는 큰 돌바위랑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돌바위는 뭐 2억 년, 2,000년씩 사는데 인간은 고작해야 100년을 넘게 사니까요. 그냥 사는 것만 했다면 인간처럼 진화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고 인간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줄이면서까지 지금과 같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진화했다. 이게 이 철학자의 생각이고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됐었는데요. 그 답을 찾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군 생활이죠. 어려운 한자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는 대학에 나오는 문구인데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그 날을 또 새롭게 하라라는 선비의 이제 의무 같은 격언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시대 시민들의 삶을 더 새롭게 하고 혁신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찾은 소명입니다. 굉장히 모범생 같은 답일 텐데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사이에도 아프리카에서는 3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 1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죠. 지금 제가 이 문장을 끝내는 중간에도 2명이나 죽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잊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세상이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해야겠다. 그게 꼭 아프리카의 목숨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을 반드시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저 섬에서 찾은 거죠. 이렇게 자신의 꿈을 찾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꿈을 찾기를 바라는데 그 꿈을 찾았다 싶으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여러분께 꼭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제가 치과의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서 안락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꿈을 찾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됩니다. 소위 돈, 명예, 권력, 유명세, 안전성, 명망받는 그런 것들, 사실 굉장히 무의미해지죠.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얻기 어려운 가치인 게 사실이지만 반드시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꿈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을 얻고 싶게 되지 돈이나 명예, 권력 그 자체를 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죠. 이건 그냥 시작이고요.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이 꿈을 찾으면 주변에서 굉장히 진심 어린 조언과 격언 등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장 친한 친구도 정말로 진심으로 너 그래도 되겠니? 그게 과연 좋은 생각이겠니? 이런 식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조언을 여러분께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방향을 잘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물론 들어야 되는 조언도 있습니다만 이제 진짜 꿈을 찾았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은 치과의사 면허를 따고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전공의로서 들어가서 이제 꿈을 찾아서 그만둬야겠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 단 한 명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들도 말렸는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때 더 지지해주지 못했다고 말하지 그때 왜 그만뒀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인데요. 보통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쯤 되면은 제 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행복할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과가 없어도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날이 새롭게 그리고 또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혁신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고 구축하는 것이 제가 찾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룰 때 그냥 단순히 이 꿈이 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죽고 나서도 이 세상에 영원히 남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지속적으로 혁신이 생산되고 그런 지속적으로 혁신이 생산되는 그 조직이 자립적으로 영속할 수 있는 무엇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었고요. 그게 바로 회사죠. 그걸 만드는 것이 회사입니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만들고 그 혁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립적으로 영속하는 것. 그게 바로 소위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한 내적 동기에 대한 당연한 귀결로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할 때 행복한 인간이구나. 난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과 곁에 있고 싶고 이런 사람들과 곁에 있기 싫고 이런 일을 하다가 죽고 싶구나. 이런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았다면은 그걸 하지 않는 다른 행위들은 별로 무의미해지고 그걸 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자신의 꿈이 저와 유사하게 보통의 경우 이제 창업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자신의 소명대로 세상을 바꾸는 게 되겠죠. 그래서 창업은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자기 자신의 소명의 결과로서 세상을 완전하게 바꿔나가는 것. 그게 창업이고 저는 그게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이 기업가 정신의 정의가 사실은 이 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는 잘 이렇게 살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 혹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 그런 거를 기업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지는 것. 그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는 명언인데 왜냐하면 세상에 사실은 공짜는 없거든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절대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세상에 기여한 바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부와 안락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어디선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풍요롭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도 풍요롭게 되는 것.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세상에게 베풀면 더 많은 것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실제 창업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비즈니스 디렉터라던가 개발자, 디자이너 아주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이런 영웅들, 천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영웅들은 돈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월급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꿈을 찾아서 왔듯이 그분들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주 영웅 같은 흑출난 분들을 회사에 모시기 위해서는 비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비전의 크기, 꿈의 크기,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개연성,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모시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영웅들을 모시려면 그런 내적 꿈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꾸는 꿈의 크기에 따라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소위 돈을 되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돈보다 더 풍요로운 자원은 없습니다.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3대 요소 중에서 자본, 노동, 토지라고 하는데 3대 요소 중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이 자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의 크기가 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면 반드시 좋은 투자자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나이브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에 동참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한몫하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당연히 돈을 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창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본인의 영혼으로 꿀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고 자신이 그걸 이룰 수 있는지 철저히 생각하고 지금이 그것을 이룰 만한 때인지를 생각하고 앞서 나서면 반드시 영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따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창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세상에 영원하게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돈을 벌고 싶어서 창업을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먼저 풍요롭게 만드는 마음을 먹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영속적으로 이루고 싶을 때 그게 창업의 모티브가 돼야 됩니다. 그런 내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가장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런 큰 꿈을 꿔야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 자신의 꾸는 내적 동기의 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설적이게도 여기는 청년 창업 런웨이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대체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불행하고 어떤 취향이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제가 방금 여태까지 얘기한 내적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댁으로 돌아가실 때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저도 늘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면이 있을 건데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로. 그래서 사실 저도 치대를 간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을 달성한다 해도 그 끝엔 별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슬퍼지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은지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걸 발견하고 나면은 그냥 용기 있게 내지르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엔 안전성이라는 거는 없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제 강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아니 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고맙습니다. 아니 첫 번째로 모신 이유가 있네요, 우리 이승원 대표. 엄청난 달변이죠.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아니 혹시 연습 좀 하셨어요, 아니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연습 못한 편인데요. 네, 좀 더 욕심이 나네요. 좀 더 잘할 걸.
약간 조금 재수는 좀 없구나. 이렇게 장난하고 있어. 아니 진짜 여러분 잘하지 않았어요? 네. 아니, 너무 흥분도 안 하고 저 같으면 막 흥분하고 너 있잖아요, 뭐 이랬을 텐데 차분차분 너무너무 잘하셨고 우리 유중희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감명 깊게 들었는데 특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인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에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강연 보다가 아마 다들 느끼는 구절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요. 사실 제가 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랬잖아요. 꿈의 크기가 크면 반드시 멋진 투자자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제 꿈이 정말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와.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정말 저는 내년에 이제 헐리우드에 가기 위해서 저만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네. 헐리우드에서는 오라고 하질 않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자나 누가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저한테? 네,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해를 풀라고. 예. 그러니까 사실 꿈의 크기가 크다는 게 그리는 판의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공감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라는 걸 사실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는 건 또 굉장히 큰 꿈이지만 사실은 그 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라면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 힘, 사실 그게 꿈의 크기겠죠.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되게 나쁜 애는 아닌데 국내 활동을 열심히 더 해라. 얘기가 아닌가. 여기서 좀 많이 하다 아직 보면 때가 아니다. 뭐 아직 이런. 때가 아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유중희 대표도 보니까 좀 끄덕끄덕 많이 하셨어요. 네. 또 뭐 어떤 부분에서 또 뭐 느끼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승건 대표님을 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엄친아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치대를 나왔고 막 이러면 쑥쑥 막 승승장구 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참혹할 정도로 뭔가 하면 망하고 하면 망하고 하면 망하고 몇 번 망했죠? 많이 망했습니다. 우리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몇 번 아유. 망했는지 창피하시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저기 치과 네. 번호도 23469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네. 몇 번째 아이템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공식적으로는 3번째고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9번째입니다. 네. 오. 태어나지도 못한 상품이 그렇게 많은 거죠. 6개나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강연할 때는 쏙 빼고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는 그 굉장히 엄친아가 실패를 9번이나 했는데도 이겨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정말 박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통 저도 그랬지만 실패를 하면 사람들이 뭐로 극복하나요? 굉장히 부정적인 힘으로 극복을 해요. 에이씨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그렇게 후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막 이런 에너지로 보통 극복을 하는데 우리 이 대표님은 굉장히 그 사이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성찰을 하셔서 좀 다른 등급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승건 대표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IT와 스마트폰을 접목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미래가 굉장히 사실 밝지 않습니까? 미래가 밝고요. 사실 이승건 대표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과 관련된 일인데 제도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러대지 못한 거를 굉장히 용기 있게 질러대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용기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아니고 기획도 아니고 대표님의 용기가 이 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유망한 분야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잘 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실 우리 이승건 대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뭐 한결같습니다. 특별히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서비스를 꼭 성공시켜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저와 같은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게 지금 당장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진 강연 해주셨죠? 네, 이승건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의 소명대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이승건 씨의 에너지 여러분도 느끼셨죠? 창업,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면서요. 이승건 대표의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